여러분, 오늘도 정말 고생 많으셨습니다. 아침 일찍 일어나 만원 지하철에 몸을 싣고 점심은 대충 따오며 밤늦게까지 사무실 불을 밝히거나 주방에서 땀 흘리며 하루를 보내셨을 거예요. 그렇게 10년, 20년을 묵묵히 버티면 언젠가는 반드시 보상받을 거라는 믿음 하나로 말이죠. 그런데 오늘 제가 드리는 말씀이 여러분의 심장을 무너지게 할지도 모르겠습니다. 냉정하게 말씀드리면 여러분이 지금처럼 과거의 방식대로 성실하게 살면 살수록 노후는 더 빨리 파괴될 가능성이 큽니다. 이건 단순히 겁을 주려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지금 대한민국 경제가 우리에게 던지는 가장 잔혹한 성적표입니다. 통계를 보면 우리나라는 세계적으로 손꼽히는 장시간 노동 국가이지만 가계의 실질 자산 가치는 오히려 뒷걸음질 치고 있어요. 작년 자영업자 폐업률은 역대 최고치를 경신했고 중장년층의 실질 소득은 물가 상승률을 전혀 따라잡지 못하고 있습니다. 무서운 사실은 폐업한 분들이 결코 게을러서 망한 게 아니라는 점이에요. 누구보다 성실했던 우리 이웃들이었죠. 오늘 제가 들려드릴 이야기는 울프경제학이 경고하는 대한민국 위험업종 리포트의 핵심입니다. 왜 여러분의 노력이 배신당하고 있는지, 여러분의 직업이 사라질 순번에 몇 번에 서 있는지 아주 냉정하게 해부해 드릴 거예요. 이 영상 하나만 끝까지 집중해서 들어보세요. 그러면 5년 뒤에도 살아남을 수 있을지, 위험하다면 어떤 탈출구를 찾아야 할지 명확한 지도를 얻게 되실 겁니다. 설마 나는 아니겠지라는 아니람은 잠시 접어두셔도 좋습니다. 인생을 지키기 위한 가장 뼈아픈 거울 치료를 시작하죠. 구멍 난 배에서 물을 퍼내는 노동을 멈추고 첫 번째 파괴적인 엔진인 기술의 습격부터 바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우리가 마주한 첫 번째 엔진, 기술의 습격은 이미 턱 밑까지 차올라 있습니다. 많은 분이 인공지능을 먼 미래의 이야기라고 생각하시지만 실상은 우리가 매일 반복하는 일을 똑같이 흉내내는 지치지 않는 마법 인형이 나타난 셈입니다. 밥도 먹지 않고 주인보다 수만 배 빠르게 일을 처리하는 인형이 있다면 사장님은 당연히 그 인형을 선택하겠죠. 여기서 우리가 깨뜨려야 할 오해는 인공지능이 그저 편리한 도구일 뿐이라는 생각입니다. 과거의 기술이 근력을 보조했다면 지금의 기술은 인간의 판단력 자체를 대체하고 있어요. 22년 동안 회계 관리를 담당했던 최 부장님의 사례는 시사하는 바가 큽니다. 엑셀 수만 줄을 눈으로 훑어 오타를 찾아내던 그의 숙련도는 월 구독료 몇십만 원짜리 소프트웨어에 단 한 달 만에 밀려버렸습니다. 사장님은 그에게 현장이나 지키라고 말했죠. 최 부장님은 자신의 인생 20년이 부정당하는 기분이라고 털어놓으셨습니다. 기술적 실업은 이처럼 조용히 우리의 자리를 지워나갑니다. 만약 여러분의 업무에 정해진 매뉴얼이 있거나 데이터가 쌓일수록 효율이 올라가는 일이라면 여러분은 이미 대체 리스트 1순위입니다. 하지만 기술이 일자리를 지우는 동안 또 다른 엔진은 우리가 간신히 벌어들인 이익을 무서운 속도로 갉아먹고 있습니다. 바로 두 번째 엔진인 비용의 공포입니다. 매출 전표에는 큰 숫자가 찍히는데 월말에 통장을 열어보면 남는 게 하나도 없는 기이한 상황 겪어보셨나요? 과거에는 매출에서 비용을 뺀 나머지가 내 몫이었지만 이제는 비용이 먼저 자기 몫을 챙겨가고 남은 찌꺼기를 주인이 가져가는 구조로 바뀌었습니다. 특히 외식업이나 물류업처럼 몸으로 부딪혀야 하는 업종일수록 이 압박은 상상을 초월합니다. 월 매출 4천만 원을 찍던 파스타집, 이 사장님은 매출이 가장 높았던 달에 폐업을 결정했습니다. 식재료비는 40%가 뛰었고 배달 수수료와 광고비는 매출의 20%를 넘겼거든요. 인건비까지 오르니 사장님이 한 달 내내 쉬지 않고 일해 손에 쥐는 돈이 고작 200만 원 남짓이었습니다. 손님 한 명을 더 받을 때마다 추가 비용이 이익보다 커지는 죽음의 구간에 진입한 것이죠. 이제는 많이 파는 것이 미덕이 아니라 단 하나를 팔더라도 내 몫을 지켜낼 수 있는 구조를 짜는 것이 실력입니다. 그런데 비용을 관리한다고 모든 문제가 해결될까요? 안타깝게도 세 번째 엔진인 습관의 변화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단순히 경기가 안 좋아 지갑을 닫는 게 아니라 소비자의 뇌 구조 자체가 재편되었습니다. 스마트폰이라는 작은 세상이 모든 물리적 공간을 집어삼키며 사람들은 번거로움을 참지 못하게 되었죠. 20년 동안 공들여 쌓은 단골의 마음을 1초 만에 뜨는 알고리즘 추천이 낚아채가는 시대입니다. 의리나 정 때문에 움직이던 소비자들은 이제 오직 편리함과 도파민을 주는 쪽으로만 흐릅니다. 지방에서 30년 넘게 가구점을 운영하던 박 사장님은 매장을 찾는 발길이 끊겨 배신감을 느낀다고 하십니다. 하지만 동네 사람들은 여전히 가구를 삽니다. 다만 매장에서 실물을 보고 스마트폰으로 최저가를 검색해 주문할 뿐이죠.
소비자의 습관이 박 사장님의 비즈니스를 시야 밖으로 밀어낸 것입니다. 만약 고객이 여러분을 만나기 위해 반드시 물리적으로 이동해야 한다면 그 번거로움을 상쇄할 압도적인 경험을 제공해야 합니다. 단순히 친절하게 대하는 것만으로는 이 거대한 습관의 장벽을 넘을 수 없습니다.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우리 사회의 근간이 무너지는 네 번째 엔진, 구조적 붕괴가 가동되기 시작했습니다. 인구 절벽과 고금리, 부채라는 세 가지 부품이 맞물려 대한민국 경제의 도미노를 쓰러뜨리고 있죠. 화려한 백화점을 지어놨는데 마을에 사람이 살지 않게 된 상황을 상상해 보세요. 아무리 기술이 좋고 비용을 아껴도 물건을 사줄 사람 자체가 사라지면 그 건물은 유령상가가 됩니다. 인구 감소는 단순한 숫자의 문제가 아니라 경제 시스템의 혈액순환이 멈춘다는 뜻입니다. 자, 이제 대한민국 경제의 골든타임을 결정지을 12가지 위험 업종의 실상을 아주 잔인할 정도로 솔직하게 파헤쳐 보겠습니다. 이 리스트를 들으면서, 이건 내 이야기인데? 혹은 내 옆자리 김대리 이야기네? 라는 생각이 드신다면, 그건 우연이 아닙니다. 이미 붕괴의 엔진이 여러분의 일터를 정밀 타격하고 있다는 증거니까요. 첫 번째는 단순 사무직과 데이터 관리 직군입니다. 대기업이나 중견기업에서 격리 사무원으로 일하시거나 로펌에서 서무직을 맡고 계신 분들 솔직히 자문해 보세요. 여러분이 매일 아침 출근해서 하는 일의 80%가 엑셀 시트에 숫자를 채워 넣거나 이미 정해진 양식에 맞춰 문서를 수정하는 일 아닙니까? 회계 보조나 단순 행정서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제 생성형 AI는 이런 일을 업무라고 부르지도 않습니다. 1초면 끝나는 연산일 뿐이죠. 단순 문장 번역가나 회의록을 정리하는 속기사분들. 여러분의 숙련도가 아무리 높아도 24시간 쉬지 않고 월 20달러면 충분한 인공지능의 가성비를 이길 수 있겠습니까? 성실함이 오히려 비효율이 되는 시대, 사무실의 책상이 가장 먼저 사라지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정밀도가 낮은 전통 제조업입니다. 금형 가공 보조나 단순 부품 조립을 하시는 분들, 봉제 공장의 직공이나 사출 성형 노무직 분들은 매일 손끝의 감각으로 승부하시죠. 하지만 이미 스마트 공장의 기계팔은 인간이 도달할 수 없는 0.01mm의 오차도 허용하지 않는 정밀도를 확보했습니다. 수작업 위주의 가구 공장이나 신발 가공업체 사장님들, 여러분의 손맛과 장인 정신은 존경받아 마땅하지만 자본을 앞세운 대형 자동화 라인의 생산에서는 속수무책입니다. 열심히 망치질할수록 적자가 커지는 이 비극적인 구조. 이것이 제조업의 잔혹사입니다. 세 번째는 고객 상담과 서비스 직군입니다. 매일 아침 헤드셋을 쓰며 감정의 파도를 견디는 아웃바운드 텔레마케터와 콜센터 상담원분들, 여러분의 자리는 이제 챗봇과 음성인식 AI가 차지했습니다. 은행의 일반 창구 직원이나 병원 접수 수납원 분들도 마찬가지예요. 이제 고객들은 사람을 마주하는 번거로움보다 키오스크나 앱을 통한 10초 이내의 처리를 선호합니다. 안내 데스크나 매표소 직원이라는 직함은 이제 박물관에서나 볼 수 있는 유물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인간의 친절함이 기술의 편리함에 패배한 현장입니다. 네 번째는 저진입 장벽의 소규모 외식업입니다. 은퇴 자금을 쏟아부은 프랜차이즈 치킨집, 골목마다 들어선 저가형 커피숍, 유행을 타는 탕후루나 핫도그 매장 사장님들, 여러분은 지금 플랫폼의 노예가 되어가고 있지는 않나요? 배달 앱 수수료와 라이더 비용, 미친 듯이 오르는 임대료와 원재료 값을 떼고 나면 닭 한 마리를 튀겨서 사장님 손에 남는 돈은 고작 1,000원도 안 됩니다. 하루 12시간을 주방에서 기름 냄새 맡으며 일해도 결국 돈을 버는 건 플랫폼 기업들 뿐입니다. 사장님은 그저 그들의 인프라를 유지해주는 무급 관리자에 불과할지도 모릅니다. 다섯 번째는 전통적인 물류와 운송업입니다. 1톤 용달 차주님이나 법인 택시 기사님들, 밤새 도로를 달리는 퀵서비스 기사님들, 여러분의 운전대는 이제 자율주행이라는 거대한 파도 앞에 놓여 있습니다. 거대 자본이 구축한 자동화 물류 시스템은 개별 운송 사업자들이 감당할 수 없는 효율성을 자랑하죠. 몸을 써서 이동을 책임지던 시대는 저물고 있습니다. 기름값은 오르고 운임은 제자리인 상황에서 여러분의 노동력은 시스템의 부품으로 소모되고 있습니다. 여섯 번째는 중소규모 건설업과 인테리어 산업입니다. 동네 인테리어 업체 사장님이나 도배, 장판 시공업자분들, 요즘 전화벨 소리가 뜸해지지 않았나요? 고금리와 인구 절벽으로 인해 신축 분양은커녕 리모델링 수요까지 꽁꽁 얼어붙었습니다. 소규모 설비 보수나 조경 보조 일을 하시는 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원자재 값은 천정부지로 솟았는데 공사 대금은 제때 들어오지 않아 연쇄부도의 공포가 매일 밤잠을 설치게 합니다. 집값이 오르기만을 기다리며 버티기엔 붕괴의 도미노가 너무나 빠르게 쓰러지고 있습니다. 일곱 번째는 오프라인 리테일과 의류 매장입니다.
보세 의류 점포나 화장품 로드숍을 운영하시는 분들, 매장 문을 열고 들어오는 손님보다 그냥 지나치며 스마트폰을 보는 사람이 더 많죠. 동네 문구점이나 완구점, 신발 멀티숍 사장님들은 이제 쇼룸 제공자로 전락했습니다. 손님들은 매장에서 실물을 보고 주문은 최저가 온라인몰에서 무료 배송과 반품 혜택을 받으며 합니다. 임대료를 감당하며 재고를 쌓아두는 방식은 이제 자살 행위나 다름없습니다. 여덟 번째는 교육 서비스와 소규모 학원입니다. 초등 수학이나 영어 보습 학원, 피아노와 미술 학원 원장님들, 아이들이 줄어드는 게 피부로 느껴지시죠? 인구 절벽은 통계가 아니라 여러분의 원생 명부에 적힌 빈칸입니다. 여기에 서울 강남 일타 강사들의 강의를 월 몇만 원에 무제한으로 듣는 온라인 플랫폼이 동네 학원의 경쟁력을 뿌리째 뽑아버렸습니다. 아무리 정성껏 가르쳐도 가르칠 대상이 사라지는 현실. 이것이 교육시장의 잔혹한 미래입니다. 아홉 번째는 부동산 및 중개 관련업입니다. 동네 공인중개사 사무소나 분양 대행업을 하시는 분들, 이제 고객들은 부동산 정보를 얻기 위해 여러분을 찾지 않습니다. 직방, 다방 같은 프롭테크 기업들이 모든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하고 AI가 상권 분석까지 완벽하게 해주는 시대니까요. 비대면 계약 기술이 보편화되면 높은 중개 수수료를 내며 사무실을 방문할 이유가 완전히 사라집니다. 전국에 등록된 중개사 수가 편의점 수보다 많은 과포화 상태에서 여러분의 자격증은 장롱 속 유물이 될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열 번째는 전통적인 오프라인 여가 시설입니다. PC방, 코인 노래방, 당구장 사장님들 이제 젊은 층은 모여서 놀지 않습니다. 각자의 방에서 모바일 게임을 하거나 OTT 서비스를 즐기죠. 여기에 24시간 운영의 필수 조건인 전기세와 인건비 폭탄은 여러분의 숨통을 조여옵니다. 시설을 아무리 최신식으로 바꿔도 소비자들의 시간 점유권을 스마트폰에 뺏긴 이상 오프라인 놀이 공간의 쇠퇴는 막을 수 없는 흐름입니다. 11번째는 이금융권 금융 서비스와 채권 관리직입니다. 저축은행이나 새마을금고 창구에서 일하시는 분들, 대출 상담사분들, 지금 여러분의 일터는 거대한 PF 부실이라는 시한폭탄 위에 서 있습니다. 고금리 여파로 연체율이 치솟고 자산관리공사의 하위 채권 관리원들이 감당해야 할 부실 채권은 산더미처럼 쌓여가죠. 시스템이 붕괴될 때 가장 먼저 희생되는 건 현장의 실무자들입니다. 내가 맡긴 돈뿐만 아니라 내 일자리까지 걱정해야 하는 잔인한 계절이 오고 있습니다. 마지막 12번째는 숙련형 동네 서비스업입니다. 동네 세탁소 사장님들, 비대면 수거 세탁 서비스 앱이 여러분의 단골을 가로채는 걸 보셨나요? 열쇠점이나 도장집 사장님들, 디지털 도어락이 보급되면서 여러분의 기술은 쓸모를 잃어가고 있습니다. 시계술이나 구두 수선, 동네 사진관도 마찬가지입니다. 고성능 스마트폰 카메라와 대형 서비스 브랜드의 진출은 여러분이 수십 년간 쌓아온 숙련도를 낡은 것으로 치부해버립니다. 여러분, 이 12가지 리스트를 들으면서 어떤 생각이 드셨나요? 정말 내 이야기구나 싶어 소름이 돋으셨나요? 여러분의 성실함이 부족해서 이런 위기가 온 게 아닙니다. 단지 여러분이 서 있는 땅의 지축이 바뀌었을 뿐입니다. 이제는 이 잔혹한 현실을 인정해야 합니다. 구멍난 배에서 물을 퍼내는 걸 멈추고 어떻게 이 거대한 파도를 타고 넘을지 생존 전략을 다시 짜야 합니다. 자, 이제 여러분이 가장 기다리셨을 시간입니다. 그래서 어쩌라는 거냐? 내가 하는 일이 위험업종 12가지에 들어가 있는데 당장 때려치우라는 말이냐? 라며 답답해 하셨을 분들을 위해 이 잔혹한 경제 생태계에서 살아남는 변종들의 생존 전략을 말씀드릴게요. 오늘 제가 제안하는 전략의 핵심은 단 하나입니다. 여러분의 인생에서 성실함이라는 단어의 정의를 완전히 새로 쓰셔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까지 믿어왔던 성실함은 무엇이었나요? 남들보다 일찍 출근하고 내 몸을 직접 써서 손님을 맞이하고 밤늦게까지 사무실 불을 밝히는 것이었죠. 하지만 울프 경제학이 경고하는 이 시대에는 이런 식의 노동 집약적 성실함은 오히려 여러분을 가난의 늪으로 더 빨리 끌어당기는 족쇄가 됩니다. 쳇바퀴 위에서 아무리 빨리 달려도 햄스터는 결국 제자리에 머물 뿐이에요.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건 더 튼튼한 다리 근육이 아니라 그 쳇바퀴의 회전력을 이용해 에너지를 저장하는 시스템을 설계하는 뇌 근육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깨뜨려야 할 치명적인 오해가 하나 있습니다. 그래도 내가 직접 정성을 들여야 고객이 알아주지 않을까요? 라는 생각이죠. 안타깝지만 그건 공급자의 자기만족일 확률이 높습니다. 냉정하게 들리겠지만 고객은 여러분의 땀방울보다 자신의 문제를 얼마나 쉽고 빠르고
저렴하게 해결해 주는가에만 관심이 있습니다. 여러분의 정성이 시스템으로 대체될 수 있다면 고객은 주저없이 더 효율적인 시스템을 선택할 겁니다. 그러니 이제는 내가 얼마나 열심히 하느냐가 아니라 내 비즈니스가 어떤 구조 위에 올라타 있느냐를 고민해야 합니다. 그럼 여러분이 당장 실행할 수 있는 생존 전략 3단계를 구체적으로 짚어드릴게요. 첫 번째 단계는 노동의 분리입니다. 지금 여러분의 수입 구조에서 내 육체와 시간이 직접 투입되어야만 발생하는 돈이 몇 퍼센트인지 계산해 보세요. 만약 그 비중이 90%가 넘는다면 여러분은 매우 위험한 상태입니다. 내가 잠을 자고 있어도 혹은 내가 현장에 없어도 수익이 발생하는 시스템 수익을 단 1%라도 만들기 시작해야 합니다. 그것이 콘텐츠가 되었든 자동화된 서비스가 되었든 혹은 내가 가진 노하우를 매뉴얼화해서 다른 사람에게 시키는 것이든 말이죠. 내 시간을 파는 일을 멈추고 시스템을 만드는 일에 시간을 투자하십시오. 두 번째 단계는 데이터의 점유입니다. 플랫폼에 의존하는 자영업자는 플랫폼이 수수료를 올리면 속수무책으로 당합니다. 하지만 고객의 연락처를 직접 가지고 있고 그들과 소통할 수 있는 매장은 플랫폼의 횡포에서 자유롭습니다. 여러분의 상품을 사는 사람이 누구인지, 그들이 무엇을 좋아하는지 기록하고 관리하세요. 그 데이터가 기술의 습격과 습관의 변화에서 여러분을 지켜줄 가장 강력한 방패가 될 것입니다. 세 번째 단계는 니치의 프리미엄화입니다. 기술이 따라올 수 없는 영역, 즉 아주 좁고 깊은 전문성의 영역으로 파고들어야 합니다. 단순히 옷을 파는 곳이 아니라 체형 고민이 있는 40대 여성을 위한 퍼스널 스타일링 숍이 되어야 하고, 동네 중개업소가 아니라 특정 상권의 학원 자리만 전문으로 분석하는 컨설팅 파트너가 되어야 합니다. 대중을 상대로 하는 범용적인 서비스는 이미 거대 기업과 인공지능이 장악했습니다. 여러분은 아주 뾰족한 칼날이 되어 그들이 관심 갖지 않는 틈새를 공략해야 합니다. 가끔 이런 질문을 하세요. 나는 나이도 많고 디지털 기술도 모르는데 어떻게 시작하나요? 여러분, 기술을 직접 개발하라는 뜻이 아닙니다. 이미 세상에 널려 있는 도구들을 어떻게 내 일에 가져다 쓸지를 고민하라는 거예요. 스마트폰으로 영상을 찍고 인공지능에게 질문을 던지고 온라인 플랫폼에 내 물건을 올리는 건 이제 기술이 아니라 생존을 위한 기본 언어입니다. 영어를 못하면 해외여행이 힘들듯 이 디지털 언어를 배우지 않으면 경제라는 거대한 대륙에서 길을 잃을 수밖에 없습니다. 이제 마지막 단계인 엔딩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훑어본 대한민국 경제의 민낯과 붕괴하는 업종들의 잔혹사는 결코 여러분을 절망시키기 위함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지금이라도 정신을 차리고 생존의 길을 찾으라는 가장 강력한 경고이자 응원이었습니다. 오늘 이야기를 세 줄로 요약하자면 이렇습니다. 첫째, 내 몸을 갈아 넣어 시간을 파는 노동의 시대는 끝났습니다. 둘째, 기술과 플랫폼에 종속되지 않는 나만의 데이터와 시스템을 구축해야 합니다. 셋째, 대중을 향한 보편적 서비스가 아니라 좁고 깊은 전문성으로 승부하는 프리미엄 전략만이 생존의 유일한 길입니다. 영상 초반에 제가 던졌던 질문을 다시 한번 떠올려 볼까요? 왜 우리는 누구보다 성실하게 사는데도 자꾸만 가난해지는 걸까? 이제 그 답이 명확해지셨을 겁니다. 여러분의 성실함이 부족해서가 아니었습니다. 단지 우리가 노를 젓고 있는 배 자체가 시대의 흐름이라는 거대한 해일에 침몰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과거에 규칙이 적용되던 시절에는 성실함이 최고의 미덕이었지만 규칙 자체가 바뀐 지금은 그저 침몰하는 배에서 물을 퍼내는 고통스러운 반복 노동일 뿐입니다. 이제는 그 성실함의 방향을 완전히 틀어야 합니다. 변화는 언제나 두렵고 고통스럽습니다. 하지만 더 무서운 것은 아무것도 변하지 않는 내일입니다. 끓는 물속의 개구리는 온도가 서서히 올라갈 때 위기를 느끼지 못하다가 결국 생을 마감하죠. 하지만 물이 뜨거워진다는 것을 감지한 순간 온 힘을 다해 튀어오르는 개구리는 새로운 생태계를 만날 수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이 느낀 그 불편함과 위기감이 여러분의 인생을 구원할 강력한 도약의 에너지가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오늘 제 이야기가 여러분의 삶에 작은 경종을 울리고 새로운 생존의 지도를 그리는 데 도움이 되었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응원해 주세요. 여러분의 소중한 의견은 댓글로 남겨주시면 저도 함께 고민하며 답을 찾아가겠습니다. 긴 시간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울프 경제학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